자, 대단원 두 번째. 정수와 유리수. 자, 초등학교 때 그냥 수를 막 퍼뜨려서 분수도 하고 소수도 했었다라고 하면 중학교 와서 달라지는 점은 그 수에 대해서 부호가 생겨요. 플러스 부호, 마이너스 부호 이런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가 생겨서 그거에 따라서 수의 분류도 더더욱 이제 커진다라는 거거든. 중학교 때 배우는 수 전체를 실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1학년 때 유리수와 정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럼 일단 시작부터 가도록 할게요. 부호라는 게 생겨요.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예요. 양의 부호가 플러스 부호, 플러스. 음의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양의 부호는 플러스, 음의 부호는 마이너스. 네.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반대다라고요. 이해가 되죠? 네. 정반대가 되는 걸 우리를 플러스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로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라는 건 반대가 되지 않는 성질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쓸 수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런 예들을 들을 수 있는데 양의 부호로 쓸 수 있는 거는요. 영상 5도. 영상 5도. 5도, 도를 이렇게 붙일까? 그럼 음의 부호는 영상의 반대가 영하잖아. 영하 5도. 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영상 5도는 플러스 5도. 영하 5도는 마이너스 5도. 라고 하면 됩니다. 오케이?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그치? 0 위, 0 아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정반대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익과 손해도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익, 손해. 자, 이익 얼마 이익이 되었냐? 이익 500원. 얼마 손해봤니? 이 손해 아주 큰 손해를 봤다라고 할까요? 손해 1원. 매우 큰 손해야. 자, 그렇다라고 하고. 그럼 이익 500원이라는 건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그제?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플러스 500원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플러스 500. 자, 나한테 1원이나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마이너스 1원 하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겠죠? 네. 하나의 예만 더 들을까요? 동쪽, 서쪽을 들어볼까? 동쪽. 우리 집에서 동쪽으로 300m. 우리 집에서 서쪽으로 200m. 자,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동쪽 300. 그러니까 동쪽을 플러스로 주자 이거야. 플러스 300. 자, 서쪽으로 200m니까 마이너스 200m. 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안 돼. 뭐냐면, 동쪽을 예를 들어 놓고요. 동쪽, 그리고 남쪽 이랬어. 이거 너무 길어서 글씨가 엉망이네. 밑에 쪽은 글씨가 좀 쓰기 힘들어요. 네. 동쪽, 남쪽. 야, 그럼 얘네들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잖아. 그치? 동서남북 사방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동서남북. 야, 동과 남이 반대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플러스라고 썼다고 해서 얘를 마이너스라고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건 안 돼.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개념만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써서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로서 표시를 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유리수, 수의 개념을 한 방에 크게 갑니다. 뭐 책에는 정수 보고 유리수를 보는데 한 방에 좀 크게 가서 유리수로 완결판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유리수. 자, 유리수의 정체는요. A분의 B꼴로 쓸 수 있는 애예요. 다만 이제 조건은 붙습니다. A는 0이 되면 안 돼요. A분의 B꼴로. 그러니까 이게 뭐야? A분의 B. A와 B는 숫자야. A와 B는 숫자인데 그 A 분모에 0이 될 수 없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정체가 뭐니? 유리수는 분수죠. 자, 이거 분수 모양이잖아요. 그죠? 분수가 되는 수, 유리수. 그럼 분수가 안 되면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물론 지금 배우는 건 아니야. 근데 유리수의 반대편에는 무리수가 있다. 무리수를 두었어요. 네. 어쨌든 지금은 당장 배우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3학년 때 가서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어쨌든 여기 있는 유리수에서 우리가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럼 유리수가 다시 분류체계를 가지면 유리수는 정수는 아닌데 유리수가 있는 거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래서 이 정수에 들어가는 것들이 세 가지 정수는
양의 정수 그리고 영, 음의 정수로 구분해요. 다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와 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딩 때 했었던 그 분수, 소수는 수체계로 분류를 하면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니? 자, 지금 여기 선생님이 수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거 모르면 문제 다 풀고 정답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고 이 개념들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알았지? 그렇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정수에서 양의 정수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놈이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거. 0은 그대로 0이죠. 0. 음의 정수는 양의 정수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부호만 붙인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런 거. 오케이. 분수 소수는 뭐 뻔하죠. 5분의 6 분수예요. 소수 1.2 소수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양의 정수에서 양의 정수, 양이니까 이거는 플러스 부호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쓰지 않아. 왜? 안 써도 플러스라고 아는 거야. 생략하자라는 거야. 수학 왜? 귀찮은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플러스는 생략. 그러니까 특이한 음의 정수만 마이너스를 붙이자 이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분수와 소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아무 부호가 없어요. 그럼 뭐라는 거야? 양인 거지. 그지? 플러스를 생략시켜 놓은 거야. 그럼 얘네도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5분의 6, 마이너스 1.2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들어가요. 근데 음수인 거죠. 음수.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봅니다. 양의 유리수를 찾으래. 양의 유리수. 그럼 양의 유리수 그러면 양의 정수도 되고요. 유리수 중 양수인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양의 유리수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분수 중에서도 5분의 6, 1.2 같은 얘네들을 양의 유리수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럼 음의 유리수는 여기 있는 유리수 범위에 있는 것들 중 마이너스인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의 정수는 음의 유리수에 들어가겠죠. 마일, 마삼, 마사. 또 얘네 음수 붙은 거 이것도 유리수인데 음수잖아. 그치? 마이너스 5분의 6, 마이너스 1.2 얘네는 모두 음의 유리수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 자, 수 분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말을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요.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가 있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틀린 거예요. 왜 틀렸어? 여기에다가 플러스 0도 있어야 돼. 아예 부호도 없는 0도 있는 거야. 알겠어? 정수에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있듯이 그리고 0이 있듯이 이것도 0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야. 유리수에. 자, 그럼 이 유리수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런 수직선위에다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수직선위에 0. 이 0을 앞으로 원점이라고 할 거야. 하고 모기가 날라다녀요. 그럼 오른쪽으로 뭐 1, 2, 3, 4와 같은 양의 정수 또는 더 크게 부르면 양의 유리수가 있는 거고요. 왼쪽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은 음의 유리수 또는 음의 정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이제 수직선이라는 거예요.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수직선에 표현하는 거 우리가 초딩 때 많이 했잖아. 그죠? 잠깐 전화가 와서.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걸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절대값 그러면 여기다 다시 한번 수직선을 그려놨습니다. 네. 수직선은 양의 방향으로도 음의 방향으로도 무수히 뻗어나가는 거니까 그 끝을 알 수가 없어. 왜? 숫자가 끝이 없잖아. 그죠? 나는 숫자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바보죠. 그죠? 네. 자, 절대값이라고 하면은요, 일단은 이거는 개념을 먼저 받아들이세요. 원점과의 거리입니다. 내가 여기 0을 원점이라고 했잖아요. 그 0, 원점. 여기로부터의 거리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거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야, 거리는, 자, 보자.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얘야, 우리 학원으로부터 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니? 라고 물었더니요, 이 친구가, 대충 걸어서 한 5분 걸리고요. 거리는 1.2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치? 누가? 저는 집부터 학원까지 거리가 한 마이너스 1.2km예요. 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그치?
즉 거리의 개념에는 뭐가 없다? 마이너스가 없다. 무조건 뭐다? 거리는 양수인 거다 이거야. 양수죠. 네, 양수예요. 자, 그럼 봐봐. 내가 3이라는 걸 줬어. 그럼 절대값 3이라고 얘기하면 뭐니? 0으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떨어졌지? 그게 1, 2, 3만큼 떨어졌잖아. 그럼 절대값 3. 절대값 3이라고 하면 얘는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또 내가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고 물어봤어.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3 여기 있잖아요.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1, 2, 3. 3만큼 떨어진 거죠. 그죠? 이 거리예요. 3. 선생님 그러면은 3이 나올 수 있는 절대값은 두 개네요. 그죠?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두 개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절대값이 표시기호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절대값 마이너스 3, 절대값 3이라고 하는 거야. 양쪽에 12를 붙이면 돼. 자, 근데 얘네들은 똑같지? 얼마로? 3이 나온다 이거죠. 그죠? 다 3인 거야. 야, 그러면 절대값은 늘 두 개를 가지고 있을까요? 절대값이 같은 수는 늘 두 개가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죠. 뭐요? 0. 절대값 0은 0이잖아. 절대값 0이라고 하면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 없어요. 0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개는 안 되는 거야. 그치? 0은 0만을 가지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절대값은 우리가 뭘 얘기한다? 부호를 띄고 보는 거야. 알겠니? 부호를 떼면은 절대값이 나오는 거죠. 알겠죠? 네. 부호를 떼면은 절대값이 생겨요. 요거를 이제 수학적인 기호로 보면은 조금 어려워지는데, 그냥 이거 우리가 개념적으로 받아들이면 절대값은 부호를 떼고 본 거야. 이거야. 알겠지? 네. 그럼, 만약에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절대값은 어떨까라는 거야. 원점으로부터 멀어져. 야, 그러니까 100이랑 10이랑 누가 절대값이 더 클까? 당연히 멀리 있는 100이겠죠. 그죠? 거리가 더 멀으니까. 그러면 10이랑 절대값 마이너스 100이랑 야 볼까? 10 절대값 10 그리고 절대값 마이너스 100 얘네들은 누가 더 큰 거야? 얘는 그냥 10이지만 얘는 부호 띄고 보니까 100이란 말이야. 거리 이게 더 멀은 거야. 그치? 우리 부등호 표현하는 방법 알죠? 얘가 더 큰 거죠. 그치? 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리수의 대소관계를 한번 봐야 되는데 요거 선생님이 금방 쓰니까 자르지 않고 바로 갈게. 지우고 그냥 봅시다. 유리수의 대소관계 4번. 유리수의 대소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수를 가지고 지금 공부했던 유리수, 분수와 소수까지를 합친 전체 유리수를 가지고요. 무슨 관계를요? 대소관계를요. 대소관계를요. 대소관계가 뭐야 이게? 대소 무슨 말이야? 대 크다. 그리고 소 작다. 라는 관계를 보자 이거예요. 대소관계. 크다 작다 이거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할게. 수직선 원점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양수, 왼쪽으로 음수 있죠. 1, 2, 3, 1, 2, 3. 크게 그리진 않을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어요. 야, 그러면 어떤 게 더 큰 거니? 어떤 게 더 큰 거니? 유리수의 대소관계에서. 자, 간단하게 물어볼게. 야, 1이 큰 거야? 0이 큰 거야? 1과 0 누가 더 큰 거야? 0이랑 1 누가 더 큰 거야? 1이 더 크다고 알고 있잖아. 그지? 네. 그럼 1이랑 2는 누가 더 큰 거예요? 1이 커요? 2가 커요? 2가 커요. 당연하죠. 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1은 누가 더 큰가요? 마이너스 1과 1은 누가 더 큰가요? 오른쪽이 더 크죠. 왜 그래요? 여기서 이미 법칙을 확인한 거야. 0과 1, 1이 커. 1과 2, 2가 커. 1과 3, 3이 커.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야. 그렇다는 말은 절대 법칙이 생기는 거죠.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수직선 위에다 우리가 점을 찍어 보니까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게 크더라 이거지. 맞지? 그지?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유리수의 대소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이 누가 더 크다 작다라는 걸 우리가 부등호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등호를 사용하는 걸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등호. 5번 부등호. 자, 부등호의 종류들은 뭐 이렇습니다. 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부등호의 종류에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자, 그럼 얘는 만약에 이걸 지금 A와 B라고 쓰고 A와 B라고 쓰고 A, B, A, B라고 썼을 때 A가 B보다 뭐하다? 크다라는 거지. 앞에 게 주어야 크다. 앞에 게 크다. A가 B보다 크다. 그럼 얘는 A가 B보다 작다라는 거네요. 작다. A는 B보다 뭔 말이야 이게 지금 크거나, 얘는 원래 는을 예전에는 이렇게 두 개를 썼어. 근데 지금은 간략히 지워버리고 하나만 씁니다. 그럼 A는 B보다 뭐 하다는 거예요? 크다 또는 같다 이거지. 크다, 같다. 이렇게 부르니까 귀찮잖아.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얘는 A는 B보다 작다 그리고 같다 같이 있는 거죠.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목소리가 마구마구 들립니다. 네, 작거나 같다죠.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말을 좀 넘어오고 더 키워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렵니다. 초과와 미만, 이상과 이하 이런 말을 쓸 거야. 초과는 크다라는 거예요. 그 얘 초과. 뭐라고 얘기해? A는 B 초과다. 자, 얘 작다. A는 B 작다. 이거를 A는 B 미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상과 이하가 있어요. 이상 당연히 크다라는 거죠. 상이니까. 이하 작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같다라는 들어가 있어서 얘네들에 대한 거야. 그러면 A는 B 크거나 같다. 이게 이상이죠. A는 B 이상이다. 다시 얘는 A는 B 이하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네. 그 다음 요게 좀 중요한데요. 뭐뭐 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뭐 하지 않다. 일단 결과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은 얘는 A는 B보다 작지 않다야. 작지 않다. 얘는 A는 B보다 크지 않다예요. 자, 요거를 정확히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줄게. 봐봐. 우리가 쓰는 부등호는 지금 종류는 딸랑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조합해서 요렇게 네 가지로 퍼뜨려 놓은 거예요. 자, 뭐냐? 크다와 작다와 같다라는 게 있는 거지. 그치? 이 세 가지들을 조합한 거야. 그러면 이 중에서 작지 않다와 크지 않다, 작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것들은, 야, 작지 않다, 뭐 하지 않다고? 작지 않다고요. 네,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크거나 같은 거예요. 이거를 조합시키니까 크거나 같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크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이 크지만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부등호의 말들 헷갈리지 않겠지, 그지? 네. 자,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뭐 하지 않다로 이용해서 그 하지 않은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를 붙이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기본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자르고 문제들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 봅시다. 1-1번 300원 이익과 500원 손해 플러스 마이너스 양의 부호, 음의 부호를 붙이라는 거죠. 그럼 300원 이익은 플러스 300원, 500원 손해는 마이너스 500원 하고 쓰면 되는 거죠. 자, 원 쓰는데 선생님이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영상 2도씨, 영하 1도씨, 영상에다 플러스 주면 되지. 플러스 2도씨, 영하 1도씨, 마이너스 1도씨 하면 되죠. 10점 상승과 5점 하락. 야, 상승한 거에다 플러스 줘야 되겠지? 여기다 마이너스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플러스 10점. 다음 5점 하락, 마이너스 5점 떨어졌다는 거니까. 그죠? 네.
자, 2-1번은 요것들을 표현해보라 이거야. 수직선 위에다가 A, B, C, D를 해놨어. 그럼 우리 A는 뭐라고 쓰면 돼? A는 마이너스 4잖아. 그치? 괄호 마이너스 4라고 하면 돼요. 자, B는 뭐예요? 마이너스 2죠. B는 마이너스 2요. C는 1이잖아요. 1. D는 3이네요. 괄호 3 하고 써주면 돼요. 간단합니다. 네. 3-1번은 이 수들을 우리가 지금 유리수를 배웠죠? 수의 분류 체계로 분류를 해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마이너스 5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죠. 네, 양수 아니에요. 네. 설마 양수이면서 음수인 수가 있을까요? 없죠. 네, 그런 수 없어. 자, 얘는 그럼 자연수니? 아니지. 얘 음의 정수잖아. 땡. 정수니? 네, 정수는 맞죠. 음의 정수니까요. 자, 얘는 유리수니? 그렇지. 모든 걸 포함하는 유리수는 맞지. 자, 3분의 4 양수니? 플러스 생략된 거니까 양수 맞네요. 음수 아니겠죠. 자연수예요? 아니요. 분수 소수니까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들어가요. 네, 정수 아니라는 거예요. 유리수는 맞는 거죠. 자, 마이너스 3분의 1 분수인데 음의 분수죠. 음의 분수. 즉 음의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럼 얘는 양수 아니고 음수 맞고 자연수 아니고 정수 안 되고 유리수인 거야. 마이너스 1.2 양수 아니고요. 음수 맞고요. 자연수 아니죠. 정수 아니잖아요. 소수니까 유리수는 맞네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3분의 6. 자, 이대로 보고 양수 맞아요. 음수 아니에요. 자연수 아니에요. 라고 해서 틀려요. 이게 너희들을 함정으로 몰아넣는 거야. 3분의 6은 다시 보면 약분해서 2라고 될 수 있어. 그러니까 3분의 6은 뭐로 보고 풀어야 돼? 2라고 보고 풀어야 돼. 그렇다면 얘는 자연수 맞는 거죠. 그죠? 정수 맞잖아요. 자연수, 양의 정수. 네, 유리수 맞는 거죠. 네. 자, 0 그러면 0은 양수인가요? 부호 없잖아요. 그죠? 음수도 아니에요. 자연수 아니고요. 정수 맞아요. 유리수 맞죠. 자, 부호. 자,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 판별을 냈는데 이게 헷갈리면 안 되거든. 다음 중 양의 유리수를 찾아라. 그런 말. 다음 중 음의 유리수를 찾아라.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야. 또는 정수만을 골라라.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 거기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분류를 명확히 해야 돼. 알았지? 네. 두 문제 남았습니다. 5-1번 플러스 1의 절대값. 자, 절대값은 부호를 띄고 쓰는 거니까 얘는 1.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마이너스 1의 절대값도 부호 띄고 보니까 1, 0의 절대값 0, 마이너스 3분의 2의 절대값 3분의 2. 자, 이건 아예 절대값 기호를 박았죠. 절대값 마이너스 6이라고 했고요. 얘는 6이네요. 부호 띄워. 절대값 플러스 7분의 6, 얘 7분의 6이죠. 그렇죠? 자, 7-1번. 누가 더 크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네. 그럼 2분의 1과 마이너스 5분의 4은 양수와 음수잖아. 볼 거 없이 양수가 큰 거지. 그지? 수직선에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네. 다음, 마이너스 7분의 2와 0. 야, 음수보단 0이 큰 거죠. 0이 커요.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6. 누가 더 멀리 있니? 마이너스 7이요. 그죠? 더 왼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음수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큰 거야. 야, 봐봐. 음수인데 절대값 마이너스 7은 7이야. 절대값 마이너스 6은 6이야. 누가 더 크다고?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큰 거야. 얘가 더 크다. 알겠지? 다음 0.4와 9분의 5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0.4를 10분의 4로 놓고 얘는 9분의 5예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통분이란 걸 하면 되잖아요. 10과 9의 최소공배수 90으로 통분을 하면 얘는 90분의 94, 36. 얘는 90분의 50 이렇게 되지. 그치? 분모가 90, 90 똑같으니까 50이 36보다 크겠죠?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를 않아요. 좀 더 간단히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 야, 9분의 5는 소수로 바꿔봐. 그럼 이건 0.5가 넘지. 그치? 얘는 0.4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0.5 넘는 얘가 더 큰 거야. 이렇게 보면 돼. 자, 알겠니? 부호를 쓰는 첫 번째였어요. 부호를 쓰는 첫 번째. 부호의 개념을 매우 정확하게 가져가야지만 이 뒤에 나오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완벽히 할 수 있어. 알겠지? 요 단어는 첫 시작인데 첫 시작이 완벽하지 못하면 뒤로 가서 계속 흔들리거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생님 지금 나왔던 요 단원의 핵심은 선생님은 여기야. 얘가 핵심이야. 알겠니? 수분류. 하나 더 하자. 절대값. 절대값. 이 두 개가 이 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거야. 오케이?
뭐 이거 지금 크다 작다라는 것도 물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개념이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개를 잡는다면 얘네들입니다. 수의 분류, 절대값. 수의 분류 중학교 내내 씁니다. 네, 거기다가 얹어서 고등학교 가서도 써요. 수 분류가 안 되면 문제 풀고 답 못 찾는 거예요. 알겠지? 정확히 수의 분류를 완벽히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쓰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집에서 스스로 써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 단원이에요. 여기부터 이제 중학교의 특이한 부분, 그러니까 부호가 들어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그 부호를 바탕으로 해서 더하기 빼기도 하고요. 이 뒷단원에서 이제 곱하기 나누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생기는 부분이기에 약간의 이제 중등만의 특이한 이제 식들이 생기는 거고 방법을 좀 알아둬야겠습니다. 일단 요 이제 단원을 보면은 이래. 첫 번째는 정수의 덧셈이야. 덧셈. 자, 단원이 덧셈과 뺄셈이죠. 덧셈과 뺄셈입니다. 그 중에 지금 쭈르륵 나열된 거는 덧셈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은 뭐니? 정수를 가지고 하는 덧셈. 정수가 뭐뭐 있었어?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있었잖아. 그치? 그 정수들을 가지고 하는 덧셈의 계산. 다시 정수 말고 유리수도 있었죠. 분수와 소수가 들어갔잖아요. 그 유리수의 덧셈의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거기서 좀 더 이제 퍼져나가면은 덧셈의 계산 법칙, 연산 법칙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다라고 요 단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직 이게 단원을 다 선생님이 칠판 한 판에 다 들어가질 않아서 다 못했고요. 예. 지우고 나서 다시 한 번을 더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시작해 봅시다. 네. 첫 번째, 정수의 덧셈에서 두 가지 종류 확실히 기억합시다. 부호가 어떤 수의 덧셈입니까? 같은 수의 덧셈입니다. 어떤 수의 덧셈이에요?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이에요. 부호가 같은 수라면 이렇게 계산해. 같은 부호를 앞에다 쓰고요. 두 수를 더하면 돼. 오케이? 같은 수의 덧셈은 같은 부호를 쓰고 두 수를 더하면 돼. 오케이? 근데 부호가 다른 수면 큰 수의 부호를 쓰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돼. 책에 나와 있는 우리의 그 설명과는 반대, 좀 다른 개념으로 편하게 너희들한테 전달하려고 이렇게 쓴 거야. 자, 원래는 이제 같은 부호를 쓰고 그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을 계산한다라고 해. 또 이건 부호가 다른 수면은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쓰고 절대값의 차를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이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말을 좀 어휘를 쉽게 바꿔본 겁니다. 부호가 같다라면 같은 부호 쓰고 두 수의 합. 부호가 다른 수라면 큰 수의 부호를 쓰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이거야. 자, 보세요. 같은 경우요. 플러스가 있죠. 같잖아요. 부호가 같은 플러스와 플러스를 더하는 덧셈이에요. 네.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이에요. 꼭 여기다 괄호를 다 줘야 됩니다. 뒤에 가면 괄호를 생략할 텐데 일단 처음 배울 때는 괄호를 다 넣은 상태로 공부를 해요. 자, 그러면 플러스 부호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같은 부호 더하기 플러스 부호 쓰고요. 그 두 수를 더하세요. 2와 3을 더하니까 2 더하기 3은 5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다시, 플러스 5 더하기 플러스 7이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똑같은, 그렇지. 부호가 똑같은 두 수의 덧셈이지. 그럼 똑같은 수 플러스, 똑같은 부호 플러스 써주고, 5 더하기, 이거 7입니다. 5 더하기 7 하니까 12라고 쓰면 돼. 자, 이번엔 마이너스로 같은 부호야.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부호가 마이너스로 같으니까 마이너스 쓰고 두 수를 더해. 4 더하기 10, 14. 다시 마이너스 7 더하기 마이너스 1 부호가 마이너스 같으니까 마이너스 부호 써주고 두 수를 더한다. 8 되겠죠. 네, 부호가 같은 수의 덧셈은 같은 부호를 쓰고 두 수를 더한다. 자, 그럼 두 번째.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이에요. 그러면 큰 수의 부호를 쓰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세요. 이겁니다. 자,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부호가 다른데 더하기를 하죠. 덧셈을 해요. 그러면 5가 더 크잖아, 이보다. 그래서 5의 부호 플러스를 써주고 큰 수 5에서 작은 수를 빼버리면 돼. 5 빼기 2 하니까 3이죠. 3. 다음, 플러스 10 더하기 마이너스 17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다른데 더해요. 그러면 큰 수의 부호 17이 더 커. 마이너스를 써주고, 큰 수의 부호 마이너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지. 17 빼기 10 하니까 7입니다. 네. 자, 다음 마이너스 10 더하기 플러스 5. 부호가 또 다르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더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큰 수의 부호 10이 더 크잖아. 마이너스 부호 써주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니까 10 빼기 5, 5다라고 써주면 돼요. 예. 다음 얘는 마이너스 7과 플러스 12를 더하라. 마이너스와 플러스 부호가 다른데 더하기를 해. 그러면 큰 수의 부호 12의 부호인 플러스를 써주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12 빼기 7 하니까 5네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면 되냐면 수직선이 있어. 원점을 중심으로 수직선이 있는데 이런 거야. 얘는 첫 번째 플러스 2야. 그럼 얘가 플러스 1, 2 여기에 있어. 플러스 1, 2, 2. 플러스 2에 있어. 근데 거기에서 플러스 3만큼 더 해주래. 플러스 3이니까 오른쪽으로 3을 더 가라 이거죠. 그럼 여기는 5가 될 거 아닙니까? 플러스 5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오케이? 다음에 마이너스 7 더하기 마이너스 1은 이거야. 마이너스 7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마이너스 7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마이너스 1만큼 더 가래.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더 갔으니까 마이너스 8이구나 라고 찾는다. 수직선에서 개념을 봐도 돼. 여기도 이제 볼게. 얘는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2 한 거죠. 그럼 뭐야? 플러스 5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플러스 5에 있던 건데 마이너스 2만큼 더 하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2는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 왼쪽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한 칸, 두 칸 가니까 여기가 최종이구나. 플러스 3 하고 답을 구해가도 되는 거야. 근데 늘 이 수직선의 개념을 사용해서 수직선에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법칙을 정확히 외워주세요.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받으세요. 다음 유리수의 덧셈. 숫자를 좀 키워본다라는 거죠. 유리수. 정수는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만 가지고 했는데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분수와 소수까지도 가져와서 분수 더하기 분수, 소수 더하기 소수를 계산을 해보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어차피 똑같아. 더하는 방법 여기랑 똑같아. 자, 봐봐. 분수 더하기 분수면 통분해서 계산하라는 거야. 야, 얘가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야, 부호는 이제 다른 수의 덧셈이 된 거고요. 얘는 분모가 3, 분모가 얘니까 통분해서 쓰라는 거죠. 6으로 통분하면 되지. 최소 공배수 6. 그럼 6으로 통분해 보니까 얘는 2분의 2 곱해서 플러스 6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얘는 3분의 3 곱했겠지. 3. 그럼 이제 계산하라요. 자, 봐봐.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이 됐어. 누가 더 큰 수야? 6분의 4가 더 크지. 6분의 3보다. 얘가 더 크니까 플러스 부호 써주고. 그 다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래. 6분의 4 빼기 6분의 3 하면 6분의 1 되네. 이런 거죠. 괄호 필요 없네요. 네. 플러스 6분의 1이라고 계산하면 된다. 다음 두 번째는 소수 더하기 소수의 경우 분수로 바꿔서 계산해. 이거야. 분수로 바꿔 계산해. 이거죠. 야,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3 더하기 뭐 마이너스 5분의 1. 잠깐만, 이걸 둘 다 소수로 써주는 게 좋겠는데. 둘이 합쳐졌을 때도 상관이 없고 어쨌든 다 분수로 고치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럼 마이너스 0.3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1 그냥 이 문제로 할게요. 네. 마이너스 0.3은 마이너스 10분의 3이죠. 여기다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1 하라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분모가 달라. 그럼 어떻게 해? 분수 더하기 분수의 개념인데 통분하는 거죠. 얘를 10으로 통분해라. 는 마이너스 10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10분의 2로 통분되는 거죠. 마이너스 5분의 1은 10으로 통분하니까 2분의 2 곱해서 마이너스 10분의 2. 그럼 부호가 똑같은 수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수의 덧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호 쓰고 두 수를 더하기.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2, 10분의 5. 자, 이렇게 쓰고 끝내면 안 돼. 이유는 이거 약분되잖아. 약분 안 하면 틀리는 거야. 자, 약분 꼭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답을 써주세요. 이래야지 답입니다. 약분은 반드시 계산해야 돼요. 계산이 완료되어 있지 않으면 틀립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덧셈의 계산 법칙인데, 자, 덧셈의 계산 법칙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덧셈의 교환 법칙, 교환하는 법칙. 덧셈의 결합 법칙, 결합하는 법칙이야. 야, 교환은 뭐야? 교환은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교환해 주세요. 라고 하면 돈을 돌려받는 건가? 아니지. 다른 걸로 바꿔달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교환한다라는 거는 바꾸는 겁니다. 얘는 무슨 법칙? 바꿔 법칙입니다. 바꾸는 법칙이에요. 바꿔도 덧셈을 어떻게 한다?
성립한다 이거야. 상관이 없다. 그러면 결합한다. 결합하는 건 뭐예요? 뭘 묶어낸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얘는 묶어 법칙이에요. 묶어. 묶어. 쌍격해야 되나? 묶어. 네. 묶어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환 법칙 그러면 바꾸는 거야.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를 어떻게 했어? 바꿔 했잖아. 순서를 바꿔 한 거야. 이렇게 앞뒤로.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3으로 바꿔본 거야. 그래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래도 계산하면 똑같다 이거야. 자, 봐봐.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했으니까 부호가 달라. 그럼 큰 수의 부호 플러스 써주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니까 3 빼기 2 해서 1 된다는 거지. 다시. 얘도 똑같죠? 부호가 달라. 그러면 큰 수의 부호 플러스 써주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버려 1. 똑같잖아. 성립한다는 거죠. 바꿔도 된다는 거야. 네. 그러면 두 번째. 결합 법칙은요. 묶는 거예요. 우리가 식을 뭘로 묶어요? 괄호로 묶죠. 괄호. 네. 그래서 괄호로 묶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중괄호로 묶였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면 이래. 중괄호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4 닫고 플러스 3 이렇게 썼어. 그럼 얘 계산을 하면은 얘를 먼저 계산한 뒤에 얘와 계산해라 이런 거잖아. 그럼 얘 해보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4 하면 부호가 다르니까 큰 수의 부호 마이너스 써주고 큰 수에서 작은 수 5 빼기 4 하니까 1이야. 그럼 결국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3 하라는 거랑 똑같아. 그럼 다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3을 더 해보면 큰 수의 부호 플러스 써주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되니까 2, 3 빼기 1은 2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그치? 근데 여기 묶어져 있는 걸 어떻게 바꿨냐면은 이 뒤쪽으로 와서 바꿔본 거야. 여기 묶여진 부분이 이 뒤로 왔지. 이렇게. 자, 왜 바꿨을까? 플러스를 더하는 게 더 편하다 이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하는 것보다. 그래서 얘를 먼저 하겠다. 상관이 없어. 자, 얘 먼저 해볼게. 플러스 4 더하기 플러스 3. 같은 수의 덧셈이니까 같은 부호 플러스 써주고 두 수 더하니까 7이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결국?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7 계산하라 이거죠. 네. 그럼 부호가 다르니까 큰 수의 부호 플러스 써주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보니까 7 빼기 5는 2 이렇게 되겠죠. 똑같다 이거죠. 네. 어떻게 묶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합법칙입니다. 자, 정리 한번 더 합시다. 부호가 같은 수의 덧셈이냐 다른 수의 덧셈이냐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게 가장 핵심이야. 거기에서 뭐 유리수를 덧셈하는데 그게 분수와 소수가 나온다. 그냥 분수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여기랑 똑같아. 소수가 나오면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돼. 연산의 법칙에서 두 가지. 교환과 결합 법칙. 교환 바꿔도 성립한다. 결합 법칙 묶어라. 어떻게 묶어도 상관이 없다. 더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와중에 가장 핵심은 덧셈의 방법들. 같은 수의 덧셈이면 같은 부호 쓰고 두 수 더하고 다른 수의 덧셈이면 큰 수의 부호 쓰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됩니다. 네, 이거 지우고 뒤에 단원 다시 하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봅시다.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했고요. 이제 뺄셈 하십니다. 자, 보세요.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이에요. 뺄셈. 야,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 우리 이것도 구분해서 두 개로 나누었는데 정수의 덧셈, 유리수의 덧셈 했어. 근데 지금은 정수와 유리수를 합쳐서 뺄셈이라고 굳이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묶어놨어요. 이유는 앞에 있는 게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별해지는 점은 이거 하나입니다. 뭡니까? 뺄셈을 뭘로 바꿔서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한다. 이게 다야. 오케이? 자, 이렇게 써볼게. 빼기 플러스 2, 빼기 마이너스 2. 이걸 어떻게 바꿔주냐? 빼기 플러스 2는 이 마이너스 이제 빼준다는 개념이니까 얘를 덧셈으로 바꾸라고 했잖아. 얘를 더하기로 바꾸고 괄호 안을 반대로 주면 돼.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 만들고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반대로. 자, 얘는 마이너스는 반대로 만드니까 플러스 2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알겠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고치면서 괄호 안의 부호를 반대로 주세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고치면서 괄호 안의 부호를 반대로 주세요. 이거예요. 네. 자, 그러면 덧셈을 한번 해봅시다. 뺄셈을 해보죠. 뺄셈을. 네, 플러스 4 빼기 플러스 2라고 했어. 그럼 얘는 이제 부호를 바꾼다고요. 그래서 플러스 4 그대로 주면 되고 빼기는 더하기로 바꾸면서 얘를 마이너스 2로 바꿔 쓴다 이거지. 그럼 그냥 덧셈이 된 거야. 근데 뭐야?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 된 거죠. 그랬을 때 큰 수의 부호 플러스 써주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4 빼기 2 하니까 2다. 이렇게 쓰는 거지. 오케이? 자, 다음 얘도 빼기 마이너스 2 했으니까 한 번 더 쓰는 거야. 플러스 4 더하기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고 괄호 안에 부호를 또 반대로 플러스 2. 그럼 얘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 그럼 같은 부호 쓰고 두 수를 더한다 이거죠. 4 더하기 2는 6. 자, 다음엔 분수의 계산입니다. 분수예요. 네. 빼기 플러스야. 그럼 얘는 반대로 써주면 되니까 다시 플러스 2분의 1 빼기는 더하기로 바꾸고 괄호하는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2분의 3. 자, 그럼 얘는 부호가 다른데 두 수의 덧셈이 된 거죠. 그러면 부호가 다른 두 수니까요. 큰 수의 부호를 쓰죠. 큰 수 2분의 3의 부호가 커. 2분의 3이 큰 수야. 그럼 부호 마이너스 쓰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2분의 3 빼기 2분의 1 하니까 2분의 2지. 그 약분하면 1이네요. 마이너스 1 됩니다. 네. 세 번째, 플러스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3 했어. 그럼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꾸는 거야. 다시 써봐. 플러스 2분의 1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고 괄호 안의 부호를 반대로 플러스 2분의 3.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알겠죠? 부호를 바꿔서 써야 돼요. 서술형이라면 더더욱더 필요한 과정이야. 자, 그러면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 됐으니까 같은 부호 플러스 써주고 두 수를 더하니까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4. 그럼 약분하면 2분의 4는 2.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그죠? 자, 근데 얘가 서술형이 아니라면 나는 좀 더 빨리 풀고 싶어요. 그러면 문제에다 바로 표시하고 풀어도 돼요. 이런 식이야. 봐봐. 얘를 이거 두 개 다 부호만 바꾸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얘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써버려. 그 다음에 바로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큰 수의 부호 써주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버려서 2. 객관식이라면 이 과정을 생략해도 돼. 여기다 바로 해버리는 거야. 얘도 해보자. 마이너스니까 둘 다 바꿔. 뿔로 바꿔주고요. 플러스 4 더하기 플러스 2가 된 거죠. 그럼 얘는 같은 부호 플러스 두 수 더하니까 6. 오케이? 자, 얘 바꿔야 되겠죠? 빼기니까 빼기 더하기로 바꾸고 플러스는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둘 더해 부호가 다른 두 수니까 큰 수의 부호 써주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2분의 3 빼기 2분의 1은 2분의 2 그러면 1이라고 쓰는 거야. 부호부터 정하고 숫자 계산하는 거야. 이게 순서야. 다시 두 수를 봤을 때 얘 부호 반대 주고요. 부호가 같은 두 수니까 같은 부호 써주고 두 수를 더하는 거죠.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순서 계속 이겁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든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부호를 보고요. 두 번째는 계산을 내리면 돼요. 알겠지? 부호, 계산. 이 순서를 따라오면 돼. 자, 5번.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 부분이야. 혼합이 무슨 말이야? 섞여 있어요. 이런 거죠. 믹스입니다. 믹스. 섞여 있어요. 네. 자, 요거 6-1번 문제 문항 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6-1번 문항 가지고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는 더하기고요. 여기는 빼기예요. 그러니까 혼합이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보자고. 자, 얘는 이거 부호 바꿔야 되잖아. 얘도 바꾸고 얘도 바꿔야 되지. 그래서 한 번 더 써. 플러스 2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면서 괄호 안도 반대로 주니까 플러스 8 더하기 플러스 4 이렇게 된 거야. 야, 그럼 이 세 수가 다 더하기를 하래. 근데 부호가 다 똑같은 플러스야. 그럼 같은 부호 플러스 써주고 얘네들 다 더하면 되죠. 2, 8, 4 더하니까는 14가 됐네요. 네. 다음 두 번째요. 여기가 빼기니까 이거의 부호들을 반대로 고쳐야 되겠어요. 그럼 다시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7 반대 플러스 2는 그럼 이제 보자. 우리가 요 둘을 먼저 계산을 할게. 그러면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이 된 거야. 그죠? 네? 그럼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이니까요. 큰 수의 부호를 써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니까 3이죠. 그럼 이걸 계산한 결과는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2가 된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하면 되는 거 아니니? 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 됐으니까 다시 큰 수의 부호 마이너스 쓰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3 빼기 2는 1 이렇게 계산을 내리면 된다고. 자, 방법 하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나는 이거 플러스끼리 더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합니다. 응? 자, 얘네들을 먼저 할 수 있는 건 굳이 한 줄을 더 쓴다면 결합 법칙을 사용을 하는 거겠지. 그치? 아니면 뭐 자리를 바꿔버린다. 그러면 얘는 분배 법칙을, 교환 법칙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럼 플러스 4와 플러스 1을 먼저 계산할게요. 그러면 얘는 먼저 했을 때 같은 부호 플러스 두 수 더하니까 6이야. 거기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7을 하면 돼. 그래도 계산 결과는 똑같지.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니까 큰 수의 부호 마이너스 쓰고요. 큰 수, 작은 수 빼버리면 1 이렇게 되면 되죠. 같아요. 네, 어떻게 하든. 자, 그럼 3번 문항 또 봅시다. 3번 문항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부호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또 바꿔 플러스 4 더하기 플러스 5 바꾸고 또 바꿔야지. 더하기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하면 얘와 얘네들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6 하면 같은 부호니까요. 마이너스 써주고 둘 더해 7 더하기 얘네들 해보니까 같은 부호 플러스 두 수 더하니까 9. 그러면 다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 됐으니까요. 큰 수의 부호 플러스 쓰고 큰 수, 작은 수 빼버리니까 2라고 나오네요. 네. 자, 그럼 4번 가봅시다. 4번. 이건 밑에다 달게요. 풀이가 계속 내려와서. 부호를 바꿔야 되겠죠? 여기만 바꾸면 되겠다. 그치? 그 얘를 지금 플러스로 바꿔. 자, 여기에서 바로 바꿔버릴래? 플러스 얘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지. 그치? 자, 그래 놓고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분모가 달라. 그럼 얘는 통분을 해야 될 거야. 그럼 통분해서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플러스 6분의 5. 6으로 통분하니까 플러스 얘는 2분의 2 곱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6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바뀐 상태지. 자, 그러면 플러스 6분의 5에다가 얘네들 부호가 같으니까 얘네들 먼저 계산하자. 먼저 계산해. 그래서 뭐 중괄호 이렇게 쳐버렸다라고 하면 돼요. 그럼 먼저 계산하는 거잖아. 그치? 괄호로 결합법칙을 쓴 거네. 그럼 얘와 얘를 먼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3이네.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3. 자, 이 더하기 부호는 그대로 온 거고 얘네들을 계산한 거는 마이너스 6분의 3이더라 이거죠. 같은 부호 쓰고 두 수 더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마지막 계산만 하면 되겠네. 부호가 달라. 그럼 큰 수의 부호 플러스 써주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니까 6분의 2 약분합니다. 플러스 3분의 1 여기까지 해서 완료가 되는 거죠. 자,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이야. 여기가 진짜 혼합 계산이 이제 곱하기 나누기에서도 나오는데 이 부분이 가장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안 본 유형이 있는데 7번 문제 유형인데요. 그거만 하나 더 보고 요 단어는 마무리됩니다. 지우고 바로 볼게. 7-1번. 자, 요 두 문제만 보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 상태로 있는 것들을 그냥 계산해 버릴 거야. 근데 지금은 계속 부호를 써주는 걸 연습을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부호를 써주고 괄호를 만들어야 돼. 알았어? 자, 봐봐. 5는 얘 플러스 5죠. 얘 마이너스 2잖아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2하고 괄호 붙인 다음에 그냥 더하기를 넣으면 돼요. 얘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 쓰고 앞에다가 더하기 넣으면 돼요. 책에 있는 방법이랑 조금 달라요. 선생님이 하는 거는 이 부호들을 그대로 괄호 안으로 줘버리고 사이는 더하기로 만드는 거야. 알았어? 이게 한 줄을 덜 쓸 수 있어. 식을 쓸 때. 이렇게 써도 틀리지 않아. 똑같은 거야. 자, 그럼 계산해. 플러스 5 플러스 6부터 계산하면은요. 같은 부호 플러스 써주고 5 더하기 6 하니까 11. 더하기, 그럼 마이너스 2 계산 안 한 거잖아요. 마이너스 2. 얘만 하면 되죠. 부호가 다른 두 수니까 큰 수의 부호 플러스 큰 수 작은 수 빼버리니까 9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치? 자, 2번 마이너스 7 더하기 3.8 빼기 5.5 그랬어. 그럼 얘도 마이너스 7 그대로 써주고 플러스 3.8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5.5 그대로 써준 뒤 사이는 더하기 처리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소수인데 굳이 우리가 이 소수들을 다 분수로 고칠 필요는 없어. 그냥 여기서 네가 계산이 되면, 우리가 계산이 되면 그냥 하면 돼요. 자, 그럼 내가 마이너스 부호 똑같으니까 얘네들의 덧셈을 먼저 하겠다라고 할게. 그럼 얘와 얘를 먼저 더하면 같은 부호 마이너스 됐고요. 7과 5.5를 더하면 되죠. 더하니까 12.5. 자, 더하기 이거 3.8 플러스 3.8. 그럼 이 둘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얘가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 큰 수의 부호 마이너스 주고, 그 다음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버리면 되죠. 12.5에서 3.8을 빼봅시다. 그럼 얼마냐? 8.7이 되겠네요. 8.7. 네. 이렇게 해서 부호가 없으면 만들어 넣어서 계산도 할 수 있어. 알겠죠? 네. 그럼 요 단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뒤에 단어는 정수 유리수의 이제 곱셈, 다음에 나눗셈, 그리고 혼합 계산,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덧셈 뺄셈이 부정확해지면 중학교에서 시작되는 어떤 공부도 수학은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초야, 기초.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10문제를 풀었는데 실수 없이 10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 때까지, 문제가 복잡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틀리게 이게 반복되지 않은 상태로 늘 정답을 내올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은 연습해야 돼. 알았어? 이게 안 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 알았지? 자, 선생님이 지금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려보시고요.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알겠지?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 자,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시작해 봅시다. 책에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세분화시켜서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간단히 이 과정을 관통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주제, 하나의 방법으로만 그냥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정수와 유리수를 곱셈하는 데 있어요. 방법이 얘를 부호를 먼저 보시고, 부호가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먼저 정해 놓은 뒤에 그 다음에 수의 계산을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정수유리수의 덧셈 뺄셈 과정에서도요 마찬가지였거든. 순서는 늘 첫 번째가 부호를 보고 두 번째 수의 계산을 하는 거였거든.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부호를 판별하고요, 그 다음에 수를 계산하세요. 자, 부호를 판별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부호가 몇 개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부호가 홀수개의 곱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가 짝수개다. 그러면 플러스 부호를 받는다고. 자, 마이너스 부호를 받는데 마이너스 부호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부호가 짝수개 6개가 있어요. 6개를 곱해놨어. 그럼 얘는 플러스라고. 오케이? 이것만 보면 돼. 자, 그럼 봐. 첫 번째, 플러스 7 곱하기 플러스 4예요. 마이너스가 없죠. 당연 플러스겠죠. 그러면 플러스 7, 4 숫자 계산 28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플러스 8 곱하기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1개. 몇 개? 1개. 그럼 얘는 홀수개, 짝수개? 홀수개요. 자, 앞으로 내가 물어보면 마이너스가 몇 개인데?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홀수개요, 짝수개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1개요, 3개요, 2개요? 이게 아니라 홀수개요, 짝수개요. 오케이? 홀수개.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숫자 계산 8호 40 하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부호는 2개. 짝수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부호는 플러스. 3 곱하기 7 하니까 21. 자, 근데 여기서는 0 곱하기 플러스 5예요. 야, 0은 어떤 수랑 곱해도 0이지 않습니까? 예, 그냥 얘는 0인 거죠. 네, 이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 곱셈의 이제 계산 법칙을 보게 됩니다. 곱셈의 계산 법칙에서는 총 3가지가 나옵니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야, 근데 이거 덧셈에서도 있었잖아. 그지? 똑같은 거야. 덧셈에서도 덧셈의 교환 법칙, 덧셈의 결합 법칙이 있었는데,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어요. 추가되는 하나가 있어요. 분배 법칙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잘 사용하면 굉장히 수의 계산을 고급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식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방법, 그거의 깃들이 여기 분배 법칙이에요. 자, 잘 봐줘.
일단 곱셈의 교환 법칙 그러면은 교환 법칙이 야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더니 얘는 먼저 부호 판별하니까 마이너스가 홀수게 그래서 부호 마이너스 3이 6이더라 이거죠. 그럼 이제 교환 법칙이 뭐 하는 법칙이었어요? 교환 바꿔였잖아요. 그죠? 교환 법칙 바꾸는 법칙이야. 바꿔 였단 말이죠. 그래 바꿔. 어떻게 순서를 바꿔. 그럼 얘를 바꿨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결과는 똑같죠? 마이너스 홀수계니까 부호 마이너스 숫자 2, 3, 6으로 나온다. 똑같습니다. 네. 잠깐만. 마이크가 거의 다 됐다. 건전지가. 잠깐 끄고 갑시다. 네, 교체했습니다. 다시 보죠. 자, 그래서 곱셈의 교환 법칙 성립한다 이거야. 바꿔도 상관없다. 그럼 결합 법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합 묶어 이거였죠. 묶어. 자, 묶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4가 중괄호로 묶여 있는 거야. 이 형태대로 계산을 하느냐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묶어보느냐 둘 다 차이가 없다 이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보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4 먼저 해야 되잖아. 그치? 괄호 안에 있는 거. 그럼 얘는 마이너스 홀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고 5, 4, 20이에요. 여기다 곱하기 다시 플러스 3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부호가 다르니까 부호가 달라? 마이너스 부호 홀수에 있어? 마이너스. 다음 숫자 20 곱하기 3을 하니까 6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럼 얘를 바꿔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니 묶어라 하면 얘를 내가 묶고 싶은 대로 묶어도 된다는 거야. 앞에 두 개를 묶어본 지금의 형태인데 지금 이제 바꿔볼 때는요 이렇게 바꿔 묶는 거죠. 이 묶는 과정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중괄호. 그럼 나는 여기 플러스부터 먼저 묶어서 계산하겠다 이거지. 그럼 자 내려볼게. 는 마이너스 5 곱하기 야 마이너스 없잖아. 그럼 플러스 4, 3, 10이다 이거죠. 자, 이 상태로 다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홀수에 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다음 5 곱하기 12 하니까 60으로 결과는 똑같지. 그래서 결합 법칙 어떻게 묶든 상관없다 이거죠. 자, 얘도 성립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분배 법칙이에요. 괄호 안에다 곱해줄 때 분배 법칙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A 곱하기 괄호 B 더하기 C라고 했어. 그럼 이 A가 어떻게 B한테도 곱해지고 C한테도 곱해진다. 이게 분배라는 거야. 그럼 다시 쓰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B를 하니까 AB 다음 A 곱하기 C 플러스니까 플러스 A 곱하기 C 하니까 AC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잠깐만 우리는 곱하기를 생략하면 아직 안 되니까 곱하기를 생략하지 않고 쓸게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지. 알겠니? 그러면 다시 하나 더. 얘를 반대 방향으로 가져오는 건 역시 똑같이 분배 법칙이야. 무슨 말? AA가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요. 얘를 앞으로 묶어오시고요. 나머지 B 더하기 C를 한 괄호 안에 쓰는 이것도 분배 법칙이야. 알겠어? 이 거꾸로 오는 분배 법칙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식을 잘 가지고 놀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돼.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좀 능숙하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둘 다 분배 법칙이에요. 그러면 내용 설명은 간단히 다 해보았고요. 지워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 끊고 갑시다. 자, 연습 문제 좀 봅시다. 2-1번부터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0이야. 그럼 먼저 부호부터 판별하라 이거야. 부호 마이너스 2 짝수계에 있어. 그럼 플러스. 이제 계산만 하면 돼. 그치? 약분하면 되죠. 3, 4, 10이 끝났네. 그럼 5분의 4만 있는 거네. 5분의 4. 다음 얘도 부호 마이너스 1개 있어요. 홀수계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약분하세요. 약분하면 되죠. 네, 1. 그럼 남은 거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자, 얘도 보니까 이건 플러스 2야. 아무것도 없어. 그럼 플러스 뭐 생략된 거야. 괄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홀수계 1개 있으니까요.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약분해서 3분의 4네. 다음 소수의 계산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가십니다. 마이너스 2개 짝수계에 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 주고요. 얘를 분수로 바꿔 계산을 해도 되는데 소수인 상태로 그냥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어. 야, 그럼 이대로 0.5 곱하기 1.3을 하면 되지. 그럼 얘가 0.65 이렇게 되나요? 네, 0.65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뭐 분수로 바꿔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분수 바꾼 것도 한번 볼까요? 분수 바꾸면
마이너스 10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13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부호는 마니까 플러스 약분해 보니까 요대로 끝난 거야. 20분의 13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네. 자, 또 보겠습니다. 3-1번이요. 플러스 25 곱하기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4. 야, 이걸 지금 계산을 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 다양한 이런 그 곱셈의 법칙들을 쓰게 되는 건데 필요 없어. 그냥 해도 돼. 그냥. 자, 볼게. 일단은 마이너스가 홀수계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야. 그 다음 숫자를 계산해. 25 곱하기 5 곱하기 4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25랑 4를 먼저 곱하면은 얘가 100이에요. 그 다음에 5를 곱하면 500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500하고 계산을 내릴 수 있지. 그치? 자, 근데 얘를 뭐 계산의 법칙을 써봐라 라고 하면 첫 번째 결합법칙을 묶어보는 거야. 그래서 먼저 계산해. 자, 간단히 하는 거고요. 식과정을 쓰겠습니다. 플러스 곱하니까 부호는 플러스. 숫자들 곱해보니까는 125. 다시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주고 125 곱하기 4를 내서 얘가 500이다 라고 내도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2번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7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9. 자, 얘도 지금 보니까 간단히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요. 간단히 계산하면 간단한 과정은 이래요. 부호부터 봐. 마이너스 2개밖에 없어. 그럼 플러스야. 그 다음에 계산하면 되는데 약분하면 되죠. 끝이야. 그럼 7분의 9 이렇게 간단히 내리면 돼. 자, 근데 내가 이것도 과정을 한번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니까 얘네들끼리 먼저 계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요거와 얘를 자리를 바꿨어. 자, 가봅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9 곱하기 플러스 7분의 1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1로 내려올 때는 뭐를 썼냐? 곱셈에 바꿔 쓴 거 아닙니까? 교환 법칙 쓴 거죠. 교환 법칙을 쓴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둘을 먼저 계산하려고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괄호로 다시 한번 묶어보겠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9부터 먼저 계산을 할 거야. 그러고 괄호로 묶고요. 다시 플러스 7분의 1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뭘 쓴 거야? 묶어 쓴 결합법칙을 써본 거죠. 곱셈의 결합법칙을 쓴 겁니다. 그럼 이 둘 먼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됐고요. 약분하니까 는 플러스 9 곱하기 플러스 7분의 1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도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고 그냥 둘 곱하니까 7분의 9다라고 답을 내도 되는 거야. 내가 여기는 식의 과정을 써본 거예요. 식의 과정을 써본 거고 간단히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 간단히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식을 쓰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서술형 써야 되니까. 오케이? 서술형 써야 되니까. 4-1번. 자, 첫 번째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3입니다. 간단히 해봅시다. 마이너스 2개 있어요. 짝수개 부호는 플러스. 그럼 숫자끼리만 곱해. 2, 6, 12 곱하기 3 하니까 36. 다음 여기 아무것도 없는 4는 플러스 4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는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입니다. 홀수계 마이너스. 숫자 곱해봐 이제 2, 5, 10 곱하기 1, 10 곱하기 4 하니까 40. 다음 얘도 마이너스 뭐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그러면 홀수계 마이너스. 다음 숫자의 계산. 7 약분해. 24, 1 돼버렸고 다시 2, 3은 6 이러면 되네. 그럼 분모에 남은 거는 4, 분자에 남은 건 3밖에 없는 거죠. 4분의 3 됐고요. 5-1번. 자, 이게 이제 그 제곱의 계산을 하는 건데요. 마이너스 1을 괄호하고 세제곱한 녀석이 있고 그냥 마이너스 1 위에다가 3제곱을 써놓은 녀석이 있어. 이거의 차이점이야. 이 세제곱은 뭘 세제곱하는 거냐? 마이너스 1 전체를. 그래서 마이너스도 3번 곱해진 거야. 홀수번 곱해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야. 2를 3번 곱했다라는 건 1 곱하기 1 곱하기 2를 한 거죠. 그것도 1이죠.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얘도 지금 보면요. 이거는 마이너스 1의 3제곱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3번 곱한 게 아니야. 뭐만 3번 곱한 거야? 1만 3번 곱한 거야. 알겠어? 결과는 똑같아. 마이너스 1. 알겠지? 자,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 마이너스도 2번 곱한 거잖아요. 괄호 포함했으니까. 짝수번 곱했으니까 플러스. 4분의 1 2번 곱했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럼 16분의 1.
자, 얘는 3제곱입니다. 괄호 쳐놨어요. 마이너스 모두 3번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죠. 홀수건 마이너스. 그래서 5분의 3을 3번 곱했대. 그럼 5의 3제곱분의 3의 3제곱이거든. 5 3번 곱하면 125고요. 3 3번 곱해서 27입니다. 네, 125분의 27 쓰면 되겠네요. 그럼 6-1번 이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계산은 첫 번째는요. 제곱이에요. 이 제곱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를 3번 곱했다. 마이너스 3번 곱했으니까 부호 마이너스고 2 3번 곱했어. 2 곱하기 2 곱하기 2지. 2, 3, 6 아니야. 2의 3제곱 8입니다.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3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짝수에 있으니까 플러스 8, 3, 24 하고 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분배 법칙 관련해서 하나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분배 법칙도 봐야지 알겠지? 7-1번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뭡니까? 이 24를 얘한테도 곱하고요. 얘한테도 곱하라는 분배죠. 그죠? 한번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2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된 거고 다시 더하기 24 곱하기 4분의 3 24 곱하기 플러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 부 안 써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계산해봐. 자, 일단 보니까 2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 약분되지. 부호는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죠. 그리고 8이네요. 다시 얘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부호가 없지. 그럼 무조건 플러스네. 다시 24 곱하기 4분의 3 약분하니까 4, 6, 24, 6, 3, 18 이렇게 된 거네. 마이너스 8 더하기 18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럼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바꿔봐. 플러스 18. 그럼 이거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 된 거죠? 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다른 덧셈. 그럼 큰 수의 부호 플러스 써주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니까 18 빼기 8 해서 10이네. 플러스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플러스 부호도 생략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곱셈 단원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정수일이수의 나눗셈 하면은 두 번째 단원도 끝납니다. 자, 나눗셈 봅시다.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 단원인데 나눗셈은 곱하기와 똑같아요. 나눗셈은 곱하기. 자, 곱하기의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첫 번째 부호 보는 거고 두 번째 수를 계산하면 되는 건데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꿔 계산한다. 요거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곱하기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역수라는 거를 공부를 하는데요. 역수. 역수는 무엇이냐면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 이걸 역수라고 해.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 볼게. 플러스 3분의 4에는 뭐를 곱해야지 1이 되나요? 얘는요. 이거에다 곱하기. 부호 똑같이 주고 분모와 분자만 뒤집어서 와. 플러스 4분의 3이야. 이게 역수야. 야, 곱한다 생각하면은요. 부호가 똑같으니까 얘는 플러스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약분이 돼버리지. 다 없어지니까 그대로 1 되는 얘가 역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수는 부호 똑같이 분모 분자만 뒤집어 쓰면 돼. 오케이? 자, 그럼 플러스 2야. 그럼 2는 1분의 2지. 그치? 얘 역수는 곱하기 부호 똑같이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부호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약분하니까 1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3도 동일해요. 마이너스 부호 똑같이 주고요. 분모 분자만 뒤집어 3분의 2죠.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부호가 두 개, 짝수개니까 부호는 플러스 약분하면은 다 없어져 1이지. 이걸 역수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나눗셈을 계산하는 방법, 유리수의 나눗셈,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을 하는 건 나눗셈을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계산한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 있는 건 굳이 나누지 이걸 이제 곱하기 역수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녀석들이기는 한데 봐봐. 플러스 플러스니까 부호가 당연히 플러스겠죠?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럼 8 나누기 4만 하니까 2다 이거야. 그치?
다시 플러스 18 나누기 마이너스 6 하면은 마이너스 부호가 홀수계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18과 6을 나눠보니까 18 나누기 6은 3 하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21 나누기 마이너스 3 했어요. 마이너스 부호가 2개, 짝수계가 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 21 나누기 3이니까 3, 7, 21, 7. 다음 0 나누기 플러스 7. 야, 0을 7로 나누면 뭐해? 0이죠. 그죠? 그냥 0이에요. 0은 어떤 수로 나누어도 0이니까 0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역수로 바꿔 쓰는 방법을 할 건데 지금 보니까 3-1번 문제에서 나누기 마이너스 4분의 9 나누기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얘를 역수로 쓰라는 거야. 그러면 돼요. 나누기를 역수로. 자, 그럼 플러스 2분의 3의 역수는 플러스 3분의 2죠. 3분의 2로 바꿔놓고 계산을 하라고요. 자, 그래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홀수계잖아.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 약분해 보니까 2와 4 약분해서 2, 1, 3, 1, 3, 3, 9. 그럼 남은 건 2분의 3이지. 자, 역수로 써놓고 부호 먼저 잡고 그 다음 수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밑에 것도 똑같아. 마이너스 10분의 3 나누기 마이너스 5분의 6이니까 나누기 곱하기로 바꾸고 마이너스 5분의 6의 역수는 6분의 5. 그러면 마이너스 2개니까 짝수계 부호 플러스 약분하면 되겠죠. 5, 1은 5, 5, 2, 10, 3, 1은 3, 3, 2, 6. 분모만 2 남아있어 곱하니까 4. 분자는 1이지. 4분의 1. 다시 3번. 나누기 마이너스 5 했어요. 그럼 이것도 곱하기 역수 마이너스 1분의 5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맞나? 아니지.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분의 1 해야 되는 거네. 마이너스 5분의 1로 역수를 만들었어. 그럼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줬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그리고 5와 5 약분해 버리니까 3분의 1 됐네요. 네. 다음 4번 마이너스 4분의 3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 했어요. 다시 이것도 곱하기 역수로 마이너스 2분의 1 역수는 1분의 2 1분의 2 자, 그러면 약분 1, 2 됐네. 분모 2분의 분자는 3밖에 없어. 근데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짝수계 플러스. 그럼 2분의 3 하고 쓰면 되겠죠. 자, 굉장히 책에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나눠 놓고 단원도 많이 쪼개놨거든.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도 방법은 단 한 개밖에 없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 계산한다. 방법은 곱하기 역수를 쓴다. 알겠죠? 그럼 여기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연습 문제만 좀 더 보도록 합시다. 4-1번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9 나누기 6 마이너스 6이구나. 자, 얘를 계산하래. 그러면 얘를 먼저 간단히 계산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9를 먼저 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2, 9, 18 이렇게 된 거야. 나누기 마이너스 6이더라 이거지. 그럼 굳이 이걸 역수로 쓸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부호가 한 개야. 홀수계 마이너스 18 나누기 6 하니까는 3, 6, 3, 18 이렇게 되면 되겠죠. 2번 마이너스 7분의 3 나누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4. 자, 얘는 역수를 좀 쓸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누기 2는 1분의 2야. 그럼 이거의 역수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를 곱하기 2분의 1로 줘. 부호는 당연히 플러스일 거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부호의 개수를 보니까 1개, 2개 짝수개야. 그럼 플러스지. 플러스. 이제 약분을 하면 되겠어요. 3과 3 약분해서 1, 1 소거됐고요. 7, 2, 14 이렇게 됐네. 그럼 남은 건 여기 2 있으니까 또 약분된다 이거야. 다 없어졌어. 그럼 뭐야? 1이지. 플러스. 자, 나누기를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3번 플러스 5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나누기 플러스 10. 자, 그럼 얘도 이 맨 뒤에 있는 나누기 플러스 10은 역수를 써야겠지. 얘는 플러스 1분의 10이니까 역수 바꿔주면요. 얘를 곱하기 플러스 10분의 1로 써야겠네요. 플러스 10분의 1. 이제 약분하면 돼. 자, 약분할 거. 3 약분의 1 만들어주고 40을 2로 나누면 되겠다. 2, 50. 자, 약분 다 했어. 그럼 일단 부호부터 볼게. 마이너스가 한 개 있어요. 홀수계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
분모는 5 곱하기 5 있으니까 25. 분자는 2밖에 안 남았죠? 25분의 2 되겠네요. 25분의 2. 4번. 자, 연습 문제를 풀면서 좀 감이 잡힐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24 나누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5. 소수도 나왔고요. 분수도 있고요. 나누기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좀 써보렵니다. 얘는 마이너스 5분의 24 나누기 3은 나누기 1분의 3이니까 곱하기 3분의 1 역수 써주시고 곱하기 얘도 2.5라고 하는 소수로 써 있으니까 분수로 써버려. 마이너스 10분의 25 쓰면 되죠. 자, 이래 놓고 약분을 하면 돼. 3 약분하니까 3, 8, 24 5, 5, 25, 5, 20 이렇게 됐네. 그치? 자, 그럼 부호 보니까요. 마이너스 두 개 있었어요. 짝수개. 그럼 플러스. 그 다음 잠깐만 약분이 덜 된 것 같다. 2와 8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 2, 4, 8. 분모는 아무것도 없죠. 1밖에 없어요. 분자에 4만 있으니까 플러스 4라고 쓰면 되겠죠. 네. 5-1번의 한 문제만 보도록 합시다. 5-1의 1번만 볼게요. 마이너스 4분의 1 나누기 마이너스 4분의 5의 제곱 곱하기 6분의 5야. 자, 이 문제 왜 보냐면은 제곱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방법은 제곱이 먼저야. 알겠어? 그럼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쓰면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나누기 제곱부터 하자고 그랬잖아. 마이너스 두 번 곱했으니까 부호 플러스 된 거고 4분의 5도 제곱시키니까 4, 4, 16분의 5, 5, 25 곱하기 6분의 5야. 그럼 여기서 이 나누기를 곱하기 역수로 써야 되겠죠. 한 번 더 쓰자.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역수 쓰니까 플러스 25분의 16 곱하기 6분의 5. 이제 약분하고 답을 나오면 되지. 자, 마이너스가 한 개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야. 다음 약분을 해보니까요. 5, 5, 25. 다음 16은 4로 약분하면 되겠다. 4, 46. 4와 6은 약분해 보니까는 2로 해서 2, 3. 그럼 더 나눌 게 없죠. 그럼 분모를 보니까 5와 3이 있어요. 5, 3, 15. 분의 분자에 남은 거 2 하나밖에 없죠. 그럼 마이너스 15분의 2라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5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다음 이제 나눗셈까지 다 한 시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완벽한 혼합 계산을 들어가는 거예요. 혼합 계산. 자, 혼합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는 연산의 법칙이 있는 거죠.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사칙연산을 하는데 순서는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는 거죠.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를 뒤에 한다. 자, 그럼 한번 볼게. 6-1번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15 나누기 3 이랬어. 야, 그럼 제곱부터 해야 돼. 그 제곱을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2에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됐고요. 2에 제곱하니까 2는 4야. 플러스 4 빼기 15 나누기 3 이거야. 야, 그러면 얘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제곱 일단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5 나누기 3은 다시 쓰니까 앞에 있는 플러스 4는 그대로 주고 마이너스 15 나누기 3 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홀수계. 다음 15 나누기 3 했으니까 5, 3, 15 이렇게 된 거지. 플러스 4 빼기 5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를 이걸 계산할 때 선생님이 이런 걸 썼잖아. 가운데 더하기 만들어주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요것처럼 바꿔 쓴 거지. 그럼 결국 어떻게 된 거야?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 된 거죠. 그럼 큰 수의 부호인 마이너스를 써주고 큰 수 5에서 작은 수 4를 빼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답을 얻으면 되는 거야. 자, 모든 내용이 섞여서 지금 혼합 계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난이도로 보면은 어려워. 그리고 모든 연산 법칙을 총괄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좀 더 예시 문제들을 볼게요. 2번 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12 나누기 6 빼기 마이너스 5 곱하기 3 이렇게 썼어. 그럼 얘를 먼저 해야 되는 부분, 여긴 더하기 빼기에서 끊긴 거야.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해야 돼. 다시 마이너스 5 곱하기 3이니까 얘를 또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과정을 따로따로 합시다. 마이너스 12 나누기 6이니까 마이너스 5 홀수계. 그러면은 마이너스 12 나누기 6 하니까 2, 6이 12. 빼기 마이너스 5 곱하기 3 하면 야, 마이너스 홀수계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그리고 바로 줄게. 5 곱하기 3 하니까 15 이런 계산을 하라는 거죠.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15. 그럼 이거 뭐야? 뺄셈이 된 거야. 뺄셈은 뭘로 바꿔? 덧셈으로 바꿔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얘를 덧셈으로 바꾸면서 괄호한도 부호가 반대로 플러스 15 이렇게 바뀌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얘도 괄호한도 부호를 반대로. 그럼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 된 거니까 큰 수의 부호인 플러스를 쓰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버리니까 15 빼기 2에서 13 하고 나오는 거죠. 네, 됐죠? 그럼 7-1번 4 빼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 자, 이건 괄호가 잡혀있기도 한데 제곱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순서상 하나씩 해볼게. 4 빼기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부터 계산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마이너스 2번 곱한 거니까 플러스 2 제곱은 4 더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한 번 더 썼어요. 그럼 괄호안의 계산이 먼저 해야 되잖아. 곱하기 나누기보다도 먼저 괄호안을 해야 되니까 얘 계산을 먼저 한다야. 그럼 4 빼기 마이너스 2 곱하기 얘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죠. 그럼 큰 수의 부호 마이너스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니까 5 빼기 4는 1 이렇게 된 거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빼기 마이너스 이것도 부호를 바꿀 수 있어.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죠.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면서 괄호한도 부호를 반대로. 그래요. 야, 그러면 는 4 곱하기 먼저 해야 되잖아.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어. 그럼 마이너스 부호 홀수계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라니까 2 이렇게 된 거지. 맞니? 그럼 4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이 4의 부호는 플러스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 된 거야. 이거 부호 플러스로 살려서 한 번 더 써볼게. 그럼 큰 수의 부호인 플러스를 써주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니까 4 빼기 2에서 2라고 이렇게 플러스 2라고 답을 내면 돼. 알겠니? 네. 자, 다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요거를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방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순서를 먼저 잡는 거야. 얘가 1번. 그리고 얘와 얘를 계산하는 게 2번. 그죠? 그게 됐으면 얘와 얘를 계산하는 게 3번. 그 다음에 얘와 계산하는 게 4번의 단계로 가면 돼. 단계별로 따로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풀이 과정을 이렇게 내리는 건 서술형의 방법인데 이렇게 풀면 빨리 객관식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거야. 볼게. 마이너스 1을 제곱해봤어요. 그럼 이거 플러스 4예요. 그럼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5를 해. 그게 2번이지. 그럼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인 거야. 그럴 때 큰 수의 부호 마이너스 써주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니까 5 빼기 4는 마이너스 1. 그럼 2번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뭘 해야 돼요? 빼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이 마이너스 부호는 놔두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다?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2 곱하기 1은 2 이렇게 된 거지. 됐냐? 그럼 4번의 계산은 뭐야? 4에서 빼기 얘를 하면 되지. 그럼 4 빼기 플러스 2 요거 한 게 마지막 4번이죠? 그럼 얘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부호 바꿔. 4 더하기 마이너스 1로 바꿔주고 그러면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 큰 수의 부호 플러스 써주고 4 빼기 2 하니까 2 이렇게 달아도 된다고. 자, 내려 쓰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서술형을 써야 되면 반드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빨리 하는 방법은 번호를 달아놓고 하는 거야. 이 번호에 익숙해져야 돼. 알겠지? 모든 문제를 풀 때 번호를 붙여서 먼저 푸는 연습을 하면 그 다음에 서술형 풀이가 완성이 돼요.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곱셈 나눗셈 나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유리수는 끝나졌네요. 고생했습니다.